2025년 9월 7일 오후 6시죠. 예, 이시바 총리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제 총리의 자리를 내려놓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왜 이시바 총리가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일본에 어떤 총리가 예상이 되고,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점이 또 걸리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의 전격 사임으로 혼란스러운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뭐 속보가 막 뜨고 일본 이제 다음 총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일본 정책부터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갑자기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 채널에서 일본 총리가 뭐 바뀔 때마다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현재 이 이시바 총리는 한 2000년대 들어서 역대급으로 좀 이제 온건한 이미지의 총리입니다. 어떤 의미요? 한국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타국을 바라볼 때 그럼 이제 일본 치고는 저자세로 좀 나가는 게 이시바의 흔히 말하는 전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오는 총리들은 기본적으로 색깔이 많이 바뀝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것도 꽤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은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면 어떻게 되겠다, 그리고 한일 관계 어떻게 되겠다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뭡니까 알기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오후 3시에 일본 야후 탑에 속보 이시바 총리가 사임의 의향을 굳힌 것 같다 라고 이래가지고 일본 뭡니까 수상관저에 있는 그런 이제 기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듣고 그 기사를 올린 거예요. 댓글 수 12,000개가 달렸어요. 기본적으로 야후의 성향으로는 너무 늦었다, 왜 이렇게 늦게 그만두냐 라는 식으로 이시바 총리를 싫어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있잖아요. 이제 많은 일본 여론이 좀 달려있고, 그리고 저녁 6시가 넘어서 긴급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뭡니까 사임을 표명했다. 자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 여론이 갈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좀 웃긴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시바 총리가 말하는 이 분단은 국민 분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민당의 분단입니다. 그만둔다는 기자회견에서 총리의 입장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자민당의 총재로 나와서 자기 때문에 자민당내가 완전 지금 개판 5분 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만두는데, 총리로서의 마지막 임무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끝이 났으니까 제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뭐 어떤 것 때문에 오늘까지 버틴 거야. 대한민국에도 뉴스가 나왔죠. 예, 트럼프 관세, 일본이랑 미국이랑 도장을 찍어서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다. 일본이 우리한테 이렇게 투자를 한다더라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뉴스가 나왔잖아요. 당장 이걸 담당을 한 일본의 아카자와라는 대신이 일본에 돌아와서 이시바 총리에게 상황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관세까지는 하겠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끝났네? 그러면은 내려가야지 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이유로 내려간 건 아닙니다. 이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민당 총재들이 내려갈 때 쓰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그렇죠, 선거 패배 책임. 이게 제일 큽니다. 맞습니다. 당장 올해 7월에 있었던 참여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를 해서 이 상원 의원에서도 뭡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소수 여당이 되었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하원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졌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는 본인이 총리가 되고 나서 한 2번의 선거에서 다 졌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좀 더 빠르게 내려갔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총리의 흔히 말하는 있잖아요, 빅데이터에 의하면. 그랬는데 아까 말한 대로 트럼프 관세라는 좀 이제 일본으로도 한국도 그렇지만은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마지막까지 잡고 있어서 좀 버텼는데, 이제 그런 명분도 없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 시바짱 내려와라 라고 아소 따로가 대놓고 이거를 있잖아요. 얼마만큼 힘이 없는 총리인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죠, 너무 이시바 총리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자민당 간사장부터 이래서 이시바 총리가 임명한 당의 주요 간부들이 다 사임한 거예요, 이미. 저희 내려놓겠습니다. 뭐 때문에? 선거 패배 책임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민당 내 그 싸움으로 내린다라는 증거가 되는 게
약간 요즘은 지지율 올라가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요게 그 자료인데 7월이랑 8월에 이게 좀 차이인데 진한 게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진한 파란색이. 그러니까 7월달 연한 파란색에 비하면 8월달이 지지하는 쪽이 다 늘어났어요. 물론 지지하지 않는 쪽이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시바 총리 지지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가 싫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더 내리기 힘들어져.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가 더 많으니까 빨리 지금 내려야 되니까 내려와. 이거 일본에서는 이시바 오롯이라고 하는데 이시바를 내리는 그런 움직임이 요 최근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어느 정도 국민 전체 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자민당 선거 이길 수 없다면 이 사람이 탑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단적으로는. 이게 이제 의원 내각제의 맹점 중에 하나인데 여론 지지율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민당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점에서 이시바 총리는 전체적인 여론으로는 총리직 해도 괜찮다라는 말도 많이 있지만은 자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빨리 바꿔라 라는 것도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면 선거를 못 이긴다. 그 선거를 못 이기면 우리 당이 작아진다. 그러면 안 되지죠. 그렇죠, 그렇죠. 여당과 야당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정치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빠르게 좀 이시바를 내려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좀 거셌던 거예요. 예. 그런 와중에 9월 6일 토요일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그만두기 바로 전날이죠. 밤에 스가 전 총리랑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청 장관, 흔히 말하는 펑쿨색이죠. 본인의 지금의 지지, 당내 그나마 좀 자기 편들 있잖아요. 이 측근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 지금 당내 여론이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라는 것도 기사가 뜬 거예요.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내려오라고 얘기하고 그나마 자기 편에서 믿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좀 시간, 때가 되지 않았나. 내려오세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내려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저희도 이시바 총리가 총리 됐을 때부터 이 얘기는 했었네요. 당내 지지가 약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음은 누가 될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마이니치 신문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다음 총리 이시바 씨가 그래도 1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시바 총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것만 보고 야, 다음 총리로서도 지지율이 1등인데 이시바가 왜 내려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야당이 좋아하는 총리, 여당, 자민당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시바가 내려가는 거고 이 뒤에 있는 2위, 다카이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당장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죠. 1. 이시바 총리 사임, 차기 포스트 아베, 다카이치가 유력하다.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이데일리도 똑같죠. 일본 자민당 차기 총리 후보는 누구? 정계 격변 예고. 이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기사 찾아보시면은 어쨌든 일본이 엄청나게 바뀔 거다. 라는 식의 논조의 기사가 엄청 뜰 겁니다. 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한국에서 여론에서 입을 모아서 총리 자리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게 이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일본 정치가거든요. 뭐 저희 방송에서 제가 정말 이 사람을 자주 다뤘죠. 아까 뭐 한국 기사도 잠깐 나왔지만은 정말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아베짱의 재림입니다. 예, 클론이에요. 아베 총리가 총리 자리일 때도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그걸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친일이었어요. 아베 총리 이후에 그 세력을 다 흡수했다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유지를 이어받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정책 자체도 사나에노믹스란 무엇인가? 아베노믹스 유명하죠. 예, 일본 사람들 돈 찍어가지고 경기 부양시킵니다. 제로금리 그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가 이 다카이치 사나에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카이치 사나에는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강력한 캐릭터가 있어요. 자민당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 다카이치 사나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뭐 아베 전 총리가 극우다 뭐 그렇게 말하신 분 있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아베 전 총리는 극우층도 지지도 있지만은 모든 정책이 다 그쪽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역대 총리 중에서도 아마 제일 오른쪽에 위치하지 않을까 말이 된다면은 라고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다카이치 사나이입니다. 지금 이시바 총리는 일본 자민당 총리 중에서 거의 역대급으로 온건파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려가고 만약 이 사람이 되면은 일본이 어떻게 돼요? 점 찍고 다 졸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바뀌어요. 완전 다른 나라가 되는 거야. 온건파였는데 다음 전리도 온건파이면 왜 바뀌었어?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도 새롭게 태어나는 자민당 하기에도 좋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사람이 유력하다고 많은 여론들이 일본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민당이 최근에 선거에서 졌다 했잖아요. 이 표를 누구에게 뺏겼냐면은 일본인 퍼스트 참정당이라는 좀 이제 극우 정당에게 뺏긴 겁니다. 여기가 외국인을 몰아내자부터 이래가지고 돈을 막 찍자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이쪽의 색깔을 많이 뺏긴 거예요. 이 전당라든지 국민민주당이라는 당이라든지 그렇죠. 어쨌든 자민당 보수 지지자들이 조금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표를 다시 불러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런 가짜보다 훨씬 더 진짜다. 뭡니까? 아베 전 총리의 그 뭡니까? 뜻을 이어받는 진정한 서러브레드. 이건 순수 혈통의 오른쪽입니다. 라고 선전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말이 나오지만 대외적으로는 일본 첫 여자 총리. 일본도 드디어 여자 총리 나왔음이라면은 국가적으로 있잖아. 이미지가 체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상징성이 큰 거죠. 자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좀 유력하다라고 말을 나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 말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일본에서 여자 총리가 나오겠어? 그 일본 자민당의 원로 정치가들 여자 밑에서 일하는 걸 바라겠어? 일본 정치가들이?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아무리 오른쪽에 있는 포지션을 하더라도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지션이 확실하니까 반대 의견도 확실하게 있죠. 그렇죠. 호불호가 극명히 갈립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국민 여론적으로 포지션이 확실한 다카이치 씨는 안 된다라는 완전 반대다라는 여론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과거에도 떨어진 거예요. 이미 2번 물을 먹었어요. 저 친구는 너무 오른쪽에 있어. 너무 색깔이 강해. 그래서 흐르고 뭐 기시다 총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가 되고 해서 이제 지금 다시 왔잖아. 그럼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뭡니까 지지율이 더 세지는 거지. 봐라. 나 그때 뽑아놨으면은 이런 일 안 생겼잖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대세론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은 일본은 어떻게 바뀔까? 기본적으로는 아베노믹스랑 동일하다는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그렇죠. 이 사람도 외국인이 일본에 특히 중국인 이 일본에서 일본의 땅을 사간다든지 일본에 돈을 넣는다는 걸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하면 참정당이 말한 거 있잖아요. 외국 일본인 퍼스트. 그걸 어제 보면 제일 먼저 말한 게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다카이치 사나이는 여러분 빡셉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캐치프레이즈 나오죠. 신념과 실행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치 대비해서 말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본인이 이 미는 사상과 정책에 대해서 신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이런 말을 발언이 너무 세. 그러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같이 가면 돼요. 네. 이시바 쩔리는 정치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된다. 그런 성격이었다면 그렇죠. 이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말이 맞으니까 따라와요. 싫으면 때려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캐릭터 강하죠. 그리고 두 번째 유력 후보. 이거 뭐 늘 나오죠. 펀쿨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부 장관인데 이 사람은 항상 이제 일본에서 이제 슬슬 이제 할 때 되지 않았냐. 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이제 이 사람도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 고이즈미 신지로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이시바 총리가 그만두기 전날에 고이즈미 신지로 불러서 상담했다 했잖아요. 즉 뭐 이미 자민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시바 총리랑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과거 선거 때도 이런 식으로 좀 가운데 고노 따러시도 있죠. 이 세 명이 힘을 합쳐서 뭔가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참고로 이 세 명이 다 현재 자민 당내에서 아웃사이더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보기에는 야 드디어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 아버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대처럼 또 총리 되는 거야 라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지언정 자민 당내에서는 그 나물이 그 밥이네 라는 식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민당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보다는 아까 말한 다카이치 사나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변화라는 것에 있어서는 더 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좀 그런 게 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고이즈미 신지로는 아까 말한 대로 다카이치 사나이처럼 캐릭터 강력한가요? 그런 거 없어요. 고이즈미 신지로는 항상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그때 대세에 따라서 그때 힘을 가진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입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이게 누구 때부터 왔냐면은 바로 아버지 정치가 고이즈미 주니치로 때부터 왔어요. 이때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시절에 이 사람이 한 정치를 읽어서 뭐라 얘기했냐. 고이즈미 극장. 그러니까 자기 당이든 뭐든 자를 건 자르고 국민 여러분 믿고 갑니다. 흔히 말하는 의원 내각제인데 대통령제 같은 식으로 선거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예, 국민의 여론이라면서 자민 당내 여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있는 이 고이즈미 신지로 또한 뭔가 좀 쇼를 잘하는 게 아닌가. 당장에 요 최근에 한번 있었죠. 어떤 쇼를 했죠? 농림수산부 장관이 돼서 뭡니까 주먹밥을 먹으면서 일본의 주식 쌀은 중요하다. 뭔가 약간 이런 퍼포먼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 미디어에서도 레이와 고이즈미 극장, 최근의 고이즈미 극장이 또 등장했다. 아버지랑 똑같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지면도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펑클색이라는 그 이미지로. 그렇죠. 근데 타카이치 씨가 되더라도 이 고이즈미 씨가 되더라도 한국에서는 여러 뉴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앞으로. 둘 다 정치가가 되고 나서 야스쿠니는 정말 자주 가거든요. 올해도 갔죠. 8월 15일에. 8월 15일에 예. 참배하러 간 사람들이죠. 그렇죠. 두 그런 분 다. 정치가. 다카이치 사나이랑 그 뭡니까 이 고이즈미 신지로의 제일 큰 공통점은 일단은 일본은 미국만 있으면 된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미국만 잡고 가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아시아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게 다카이치 사나이고 그래도 고이즈미 신지로는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측엔 들어가는 편이니까 아까 말한 이시바 총리랑 좀 뜻이 맞은 거예요. 고이즈미 신지로는 한국에서도 현충원 참배했던 것처럼 순국 선열을 위해서 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좀 정당화를 시키는 말을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이제 같은 야스쿠니라도 조금은 차이가 나는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복잡하죠.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도 어쨌든 누가 되든 뭔가 많이 바뀌겠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당장에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좀 큰 화두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일본에서 좀 크게 보도가 됐는데 한국이 TPP 가맹을 검토를 표명했다. 라고 지금 말이 나온 겁니다. 예, 이 뉴스가 일본 뭐 교도통신부터 해서 일본 이제 산케이 신문 부터 해서 뭐 일본 경제신문도 다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당장 9월 3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TPP가 뭐예요? 지금 이름이 이제 CPTPP죠. 일본이 제창하는 환태평양의 무역 자유협정 같은 겁니다. 흔히 말하는 좀 FTA를 좀 다국으로 좀 묶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오바마 때 이제 아베 전 총리가 미국이랑 같이 했던 거예요. 이걸 이제 미국이 떠났어, 이 TPP에서. 왜 떠났어? 이분이 등장을 하죠. 트럼프 1기. TPP 우린 하지 않는다. 미국이 같이 한다는데 엎은 거예요. 왜 안 해? 이 TPP는 무역 자유 협정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 관세가 왜 생깁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하니까 트럼프 관세로 미국은 돈을 벌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PP 하면은 관세가 없어지면 미국은 돈 못 보내? 그럼 이걸 왜 해? 이래서 이때 안 했던 거예요. 미국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국이 없어서 야 이거 좀 너무 속빈 강정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죠. 트럼프 관세가 생기고 미국만 의지하다가는 무역에서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뭡니까? CPTPP 이거를 가입을 함으로써 미국 관세에 대한 흔히 말하는 리스크 해지라고 하죠.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당장 이게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도 공동 성명을 낸 거예요. 어차피 교류도 많으니까 서로 거래할 때는 좀 이제 페어하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도 최근에 말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거를
밀어붙였던 게 누구예요? 이시바 총리예요. TPP 확대해서 아세안과 EU와 대화를 합시다. 이것이 아시아인밀이다. 제가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를 중점에 둔다 했잖아요. 바로 이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같이 갑시다. 라고 뭡니까? 이 이시바 총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 사람이 설파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TPP 한국도 오고 컴온 요 베이비 했던 이시바 짱이 사라져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일본한테 우리도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참고로 이 CPTPP는 현재 가입국에 만장일치가 있어야지 가입이 허용이 됩니다. 만장일치.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말한 게 있었기 때문에 따로 뭐 요구를 하거나 그런 건 없을 거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리가 바뀌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게 일본에서 기사에 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펑쿨세 고이즈미 신지로 씨가 한국 가서 이 말 했잖아요.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수입해 주세요. 근데 안 된다 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CPTPP는 가입 국가 간의 무역 자유화예요. 근데 수산물 안 가져가? 모순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또 나오면은 이게 한일 간의 딜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어려워지겠죠,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총리 바뀌는 게 이시바 때랑은 다르게 요구하지 않는 걸 요구하는 총리가 오면은 기존의 무드부터 이래가지고 뭔가 합을 맞춰놨는데 바뀌지 않을까라는 식으로도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만에 하나의 다카이치 사나이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한일 관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좀 여러분들이 좀 길게 이렇게 역설을 하는 겁니다. 또한 있잖아. 협력하자 손잡고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아시아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합시다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생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늘어난 거고 그리고 협력하기도 어려워진 것도 있는 거예요. 참고로 다카이치 사나이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지자들이 한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이래 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지지자들은 기본적으로. 뭐 역사 문제 같은 것도 일본이 절대 굽히면 안 되고 영토 문제도 마찬가지고 야스쿠니 무조건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의 중요 지지자들이에요. 자,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만약 총리가 됐을 경우에 한일 관계는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사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이 선거 곧 있으면 진행이 됩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총재 자리를 그만두면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일본 총재, 자민당 총재 선거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됐고 그 결과로 어떤 과정으로 또 어떤 총리가 뽑혔다는 거에 대해서 따로 또 이제 저희가 후속 보도를 할 거니까 그때도 바깥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서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있잖아요. 그래도 좀 나름 한국의 입장이란 것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총리였는데 이제는 어찌 보면 이제 자국 내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어찌 보면 일본도 좀 이기주의적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더욱더 가격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 관계라는 것도 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이런 게 있잖아요. 실리 외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일본이 실리가 아니라 때를 쓸 수도 있나. 야, 난 그거 양보 못하고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정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앞으로 일본의 이런 정치계, 일본 총리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장에 대한민국에서 뭐 중국 커지고 있고 있잖아요. 주변에 경계할 게 많잖아요. 그런 와중에 뭐 최근에 한미일 동맹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일본이 거기서 또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시끄럽잖아요.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본의 이런 변화는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외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도 당장의 과거의 뭐 수출 규제 때처럼 여러모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이런 상황을 좀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싶어서 제가 좀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